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25년 9월 29일 월요일. 네, 안녕하세요. 하루 한 번 삶에 대한 끄적임 109일차 되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코스모스를 읽고 있는데 9장과 10장, 별들의 삶의 죽음부터 영혼의 벼랑 끝까지 읽은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의 생각을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거지만 무슨 꼭 철학책을 읽는 것 같아요. 우주의 질서인 어떤 코스모스가 또 이론적으로만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꼭 철학책을 읽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좀 우주의 기원부터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조금 더 읽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정리한 것들 읽어드리고 또 제 생각을 한번 덧붙여 볼게요. 별은 주로 수소로 된 성간 기체와 소량의 성간 티끌이 뭉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수소 원자는 코스모스가 비롯된 저 거대한 폭발 속에서 태어난 것이다.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자들은 모두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졌다. 원자는 전체적으로 중성이므로 핵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구름을 이루는 전자의 개수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전자와 양성자를 하나씩 갖고 있으면 수소, 둘씩이면 헬륨, 셋씩이면 리튬, 넷씩이면 베릴륨, 다섯씩이면 보론, 여섯씩이면 탄소, 일곱씩이면 질소, 여덟씩이면 산소, 이런 식으로 계속되어 원자번호 92의 우라늄은 양성자와 전자를 각각 92개씩 갖는다. 지금부터 100억 또는 200억 년 전에 빅뱅이라고 불리는 대폭발의 순간이 있었고, 우주는 그 대폭발에서 비롯됐다. 현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대폭발의 순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밀도로 모여 있었을 것이다. 대폭발의 순간 이후 오늘까지 우주는 한시도 쉬지 않고 팽창을 계속해 왔다. 초기의 우주는 강력한 복사와 고밀도의 물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다가 밀도가 주위보다 약간 높은 지역이 군데군데 생기면서 가느다란 실과 덩굴솜 모양의 가스 주머니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대폭발이 있은 지 10억 년이 지나자 우주 물질의 비균질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덩어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아직 덜 성숙한 은하 내부에서도 중력 수축이 국부적으로 진행된다.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하고 내부의 온도가 약 1000만 도에 이르면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드디어 별이 탄생하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질량이 큰 별은 작은 별보다 핵 연료를 훨씬 더 빠르게 소진하고 자신의 일생을 초신성 폭발로 마감한다. 대폭발에서 은하단, 은하, 항성, 행성으로 이어지고 결국 행성에서 생명이 출현하고 생명은 곧 지능을 가진 생물로 진화하게 된다. 물질에서 출현한 생물이 의식을 지니게 되면서 자신의 기원을 대폭발의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니, 이것이 우주의 대서사시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네, 내용이 좀 방대해서 메모한 것만으로는 이 책의 감동과 어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이 도저히 담길 수가 없네요. 짧은 글로 뭔가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한계가 지어져서 이 책에서 느껴지는 감동이 제대로 전달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어떤 원자의 기본 구조부터 원자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수소부터 헬륨, 그리고 각각의 핵융합,
별들의 내부에서 원자들이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초신성의 폭발로 그런 원자들이 쫙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때 다른 별들이 생기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것부터 어떤 별들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그 전체적인 과정을 9장에서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10장에서는 우주의 생성과 끝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게 됩니다. 전체 1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10장까지 읽었으니까 11, 12, 13은 어떻게 마무리 질지도 되게 궁금해지는데, 아무튼 10장까지 보면 별들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거 추가로 거기에다가 또 우주가 생성됐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우주의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응축된 물질들이 있었을 건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에 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과연 그 신이라는 존재는 어디서부터 또 비롯됐을 것이냐라고 고민을 해야 동등하다라고 어떤 본문에도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되게 관점인데 생각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또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면 언제까지 팽창할 것이고 끝에는 팽창하다 보면 결국에 소멸하게 될 것인데, 그런 끝이 되거나 어떤 특이점, 또 다른 임계점에 거치게 되면 다시 수축하는 단계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우주가 팽창과 수축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그런 영원 회귀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이런 관점도 있어요. 다중우주의 개념처럼 지금 우주가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어떠한 막이 형성된다면 그 막 자체는 또 어떤 블랙홀과 뭐가 다르냐. 최소한의 이 우주가 또 다른 어떤 우주의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웜홀이 존재해서 이 우주와 다른 우주의 게이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상상을 하면서, 와, 이거는 진짜 생각의 끝을 계속 넓혀가는 것 같아요. 이 책을 보고 있으면. 그래서 어쩌면 이 책은 과학의 기본적인 이론을 많이 설명해 주지만 여기에서 또 끝은 어떤 철학적인 관점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시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2차원 선들만 존재하는 것에 구의 형태가 다가왔을 때 2차원 안에서는 구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2차원이 앞으로 쭉 갔어. 근데 어느 순간 돌아서 자기 뒷모습을 보게 되는, 실제로는 3차원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2차원에서는 2차원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3차원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이해할 수는 없는 단계가 2차원 안에서는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시야를 3차원과 4차원으로 한 단계씩 추가해보면 우리가 지금 4차원을 있다라는 거는 받아들이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물리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양자역학이나 이런 것들이죠.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의 3차원적인 현재에서는 그걸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이 책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와, 진짜 읽으면서도 정말 막 진짜 흥분되면서 진짜 뭐라 그럴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을, 그리고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런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겁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좀 제가 좀 감정이 업이 되어 있는지 좀 말이 조금 길어지기도 하고 좀 두서가 없는데, 아무튼 저의 이렇게 기분 좋은 감정에서 오늘 하루도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같이 있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